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과매도 구간은 정말 맞는 것 같고요. 다들 이제 뭐 제 기준이 아니라 월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역사적으로 과매도였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약세장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우리가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지난주에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의 시장은 반등의 그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계속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숫자를 좀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나왔을 때 SK하이닉스의 장중 저점이 167만 원이더라고요. 네. 7만 얼마. 근데 어제 약간 그 저점을 깨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저점을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 엄청나게 잘 나갔던 애플이나 뭐 J&J나 비반도체 주식이 어제 조금 조정을 받고요. 반도체는 장 초반에 좋았다가 장 후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 플러스로 끝났고,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뭐랄까 바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바닥에서 바로 반등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지난주에도 보면 뭐 수요일, 목요일 반등했다가 금요일 급락하고 뭐 이러면서 되게 많이 빠졌다고 느끼시는데, 현재 저점은 깬 상태는 아니라는 거는 저는 매우 다행이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타났던 일 중에 좀 슬프게 봤던 일은 뭐냐면, 제가 이제 와서 ASML이나 TSMC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잘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거든요. 근데 주식은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TSMC나 ASML이 가이던스나 심지어 이 분기 실적까지 모두 좋았는데 하락을 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아주 안 좋았으면 진짜 많이 빠졌을 거고, 좋았으니까 그 정도 하락했다라고 평가를 해보면 정말 시장 심리가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적이 계속 쌓이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믿음이 좀 생기면 바닥을 찾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약세장이라는 거는 뭐 여전히 숫자로 보면 말이 안 되고요. 고점 대비 2% 빠진 증시가 잘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9,300, 400에서 6,500이 됐으니 3,0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일단은 뭐 많이 빠진 거는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회사가 반토막이 났고 SK하이닉스 40%가 빠졌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약세장에 들어왔다는 거는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약해졌으면 이게 어디서 바닥을 찾는지를 찾아야 되고, 가격 조정으로는 저는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조정 얼추된 것 같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반등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쌓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 발표 다양한 기업들이 하긴 했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뭐 물론 100% 다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들의 실적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캐pex 투자를 더 많이 한다, 뭐 청사진을 좋게 발표를 한다면 그 믿음이 이번 주 다음 주 쌓이면 이제는 좀 시장이 믿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저는 지금의 심리라면 네. 사실 좋은 이야기보다는 또 이제 항상 우리가 캐pex 투자의 반대에는 돈이 그래서 얼마나 있는데 얼마나 돈을 또 더 빌려야 하는데 이곳에 집중할까 봐 저는 사실 굉장히 또 걱정되기는 해요. 네. 사실은 아마 거의 좋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TSMC랑 ASML이 결국은 무슨 회사들이냐면, 네.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고 ASML은 너무 중요한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로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지 싶을 네. 정도로 잘 나왔는데, 그 얘기는 반도체 수요가 매우 세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나 ASML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회사고 TSMC는 대만 회사인데 둘 다 미국과는 다르게 되게 보수적으로 항상 코멘트를 하는 편입니다. 특히 TSMC는 자신들의 캐펙스를 항상 고객의 요구에 맞게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TSMC 회장은 2029년, 30년까지도 반도체 수요가 강하다고 말을 하고, ASML은 원래 가이던스를 잘 안 올리는 회사인데요. 네. 이번에 연간 매출, 분기 매출, 뭐 수주 등등 가이던스 다 올렸습니다. 2%가 빠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부터 있을 빅테크들 실적도 나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거기에 아마 미래를 되게 밝게 말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IBM 아까 실적 얘기하셨는데 IBM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갑자기 뜬금없이 숫자를 내가지고 주식을 한 20% 빼게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IBM의 경영진들이 판단하기에 뭔가 자신들의 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거죠. 아, 미리. 미국 애들은 특징인데 자신의 실적이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숫자라도 알려줍니다. 2019년에 애플이 1월 첫날인가에 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1분기가 되자마자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식이 왕창 빠졌고 그게 바닥이긴 했었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빅테크들이 별말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물론 시장이 그걸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변론입니다. 그쵸, 완전 그쵸. 변론인데 아마 좋은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장비 회사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좋은 얘기 해줬잖아요. 이제 반도체를 쓰는 회사가 좋은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어디까지 가져가는지를 이제 주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지난주에 사실 TSMC, ASML 실적 발표 나오고 주가 또 빠져서 아 진짜 반등이 빠르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격 조정은 된 거는 같은데 아 믿음이 정말 너무 없다. 주가 오를 때는 모든 걸 다 좋게 믿던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좋은 거를 하나도 안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난 50년, 100년의 주식시장이 얘기해 주는 거라서 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그리고 뭐 장비주들에 있어서의 실적 발표가 좋았음에도 주가가 빠졌던 거는 거기에 이제 여기가 혹시 피크아웃인가? 고점인가?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의 고점인가? 그러니까 무언가에 자꾸 좋았던 것에 흠집을 자꾸 잡으려는 그런 시각들이 컸다면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걸 증명해내는 기업들이잖아요. 물론 모든 기업들이 지금 돈을 관련해서 많이 드라마틱하게 벌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라는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할 텐데 우리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제발 좀 호재에도 좀 네. 반응하는 그런 심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도 모르니까 우리가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반도체. 키옥시아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맞습니다. 작년 대비로 6배쯤 올라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고점에서 40%가 빠졌지만 작년 8, 9월에 비해서 6배가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오른 상태에서 빠져 있는 게 상대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이 됐다라고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똑같은 주식이어도 비쌀 때 사는 거랑 쌀 때 사는 건 다르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간이 지났거든요. 네.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그동안에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팔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가 여전히 6,500을 지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지난 화요일 저점 167만 원을 상회했으니까 그 사이에 계속 손바뀜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도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TSMC나 ASML도 2030년까지 좋다라고 일단 말은 했어요.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 몇천 배 전문가겠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일단 그건 받아들이고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카타고하고 신진서가 최근에 바둑을 두 판을 뒀습니다. 네. 저는 바둑을 두 판 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옛날에 10년 전에 알파고가 둘 때만 해도 서로 1대1로 붙었지만 이번엔 신진서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바둑 기사가 두 접을 깔고 뒀거든요. 상대 프로는 뭐였냐면 무슨 GPU 뭐 이런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에 GPU 4개 깔려 있는 거랑 승부를 해서 1승 1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사람들은 AI에게 뭔가 이기고 싶어 하고 그래도 이 분야라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그것도 AI한테 엄청나게 너프를 줘가지고 제한 시간도 적게 주고 프로그램도 옛날 같지 않게 하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건 아주 이거 너무 장기적인 얘기예요. 옛날에 뭐 산업혁명이나 네. 자동차나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처음에는 자동차랑 같이 달리기를 하거나 막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네. 뭐 기계 증기기관이 생겨서 막 방적기를 짜고 이러는데 이거 우리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사람이 더 있어라고 잘할 생각을 수 있어. 하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이 사이클이 훨씬 더 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주말에 사실은 아주 강하게 했었습니다.
자꾸 이겨보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이기려고 하는 그건 이제 개인의 뭐 인간의 심리? 전 좋다고 어떤, 봐요. 계속 예.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우리가 진짜 죽어도 못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끝인 거죠. 이건 이제 누구나 받아들이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투자자분들이 뭘 이기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은 뭐, 이기려고 예. 한다기보다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한다는 게 못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저건 진짜 이제 더 이상 우리랑 경쟁 상대가 아니고 우린 저걸 활용해서 네. 잘해봐야 되겠다.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책 찾는 거가 인터넷보다 훨씬 편했거든요. 네. 인터넷이 느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그게 되는데 지금 벌써 30년이 걸렸거든요. 그쵸. 96년에 전 인터넷 처음 썼으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아 AI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좋다라고 구루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야 그 AI 쓸 데가 없을 거야. 우리 꼭 끼케야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밖에 안 쓰는데 이게 무슨 산업 현장의 로봇으로 바뀌고 뭐 등등등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훌륭한 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나는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로봇보다 인간 일을 더 잘할 거야. 장기적으로 네.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AI의 버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이게 대체되는 너무 슬프지만 대체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대체될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그때가 이제 AI의 완연한 꼭지거나 새로운 게 필요한 시기인 거고 지금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논란이 있을 때 꼭지가 되는 경우는 잘 없었다라는 게 제 역사적인 지난 엄청나게 오랜 기간의 역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이전에는 주가가 올랐을 때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가 있어도 좋은 얘기를 다 이제 덮어서 이 산업은 정말 향후 얼마나 많이 그렇죠. 커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만 보고 왔다면 이제는 그것과 그 세부적으로 뭔가 이제 삐걱삐걱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실 그리고 실제로 삐걱삐걱 되지도 않는데 네. 이거 혹시 삐걱삐걱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을 함께 가지고서 논란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논란을 딛고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펼치는 이것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시장이 될 것이다가 네. 이제 금정론자들이 네. 얘기하는 건데 위원님은 그쪽을 조금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결국에는. AI가 네. 계속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봤자 GPT, 제미나이, 클로드밖에 안 쓰고 저도 이제 올드보이 중에도 올드보이의 완전 꼰대 중에도 상꼰대이기 때문에 저도 바이브 코딩 이런 거 해봤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코딩 공대 있을 때 잘했지만 지금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아직도 못 믿었고 실제로 요즘에는 아직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만 쓰냐면 데이터 소스를 찾는데 집중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 주니어가 할 일을 대신 이 제미나이 GPT를 막 괴롭혀가지고 데이터를 찾게 만들고 그 데이터의 소스를 갖고 오라고 해서 실원문을 굳이 소스를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곧 없어지겠죠. 이건 뭐 명확해요. 없어진다라는 건. 다만 이렇게 없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96년에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가서 이게 수업 듣고 할 때 그때 은퇴 시기에 가까웠던 교수님, 공대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메일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이메일 안 쓰겠다. 직접 갖고 와라. 근데 페이퍼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없어지는 거고 수강 신청도 제가 처음에는 대학교 중앙전산업 빨간색 벽돌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했었거든요. 근데 2학기인가 그 다음에부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됐었어요. 뭐 집이든 어디든 네, 간에. 네.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GPT, 제미나이, 클로드, 뭐 그록 등등등이 어느 정도의 변화냐. 저는 젠슨왕이 이제 쓴 책이나 이런 걸 보고 느끼는 건 결국은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체하겠다. 이게 목표고 그 일론 머스크는 지구가 아니라 달하고 화성에서도 일을 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그림이 훨씬 더 둘 중에 하나 굳이 골라야 물론 두 개가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갈 거예요. 네, 일방적이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처럼.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되면 전 이분들의 말씀에 훨씬 더 동의하는 편이에요. 관련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그 이야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투자하신 것일 텐데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은 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그리고 나서의 급등이 한 번 있었고 또 급등락이 계속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상장했었던 그 가격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과연 그
본주의 재평가, ADR 뭐 이거 기대하면서 우리는 ADR 상장하기만을 지금 손꼽아 기다렸고 실제로 상장이 된 거잖아요. 과연 이 우리가 TSMC 같은 그 사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네. 이게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요? 도원 씨 예를 들어서 TSMC 상장 언제 됐는지 미국에 아시나요? 90년대 되지 않았나요? 97년에 됐습니다. 네, 네. TSMC가 ADR 상장이. 네. 그래서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80%씩 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이 초기에 큽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TSMC가 ADR이 상장되고 PER이 올라가서 프리미엄에 거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97년에 상장이 됐고요. TSMC가 이 파운드리 업의 최고 기업이 된 건 2010년대 이후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좀 꺾이고 나서거든요. 그리고 나서 TSMC의 PER이 10배대에서 20배, 30배로 올라갔습니다. ADR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돼가지고 올랐다는 말은 완전히 팩트가 잘못된 겁니다. 중간을 다 빼먹었군요. 97년에 상장이 됐고요. ADR이. 그리고 TSMC가 대만에 상장된 건 94년입니다. 네. 이걸 그렇게 빨리 ADR 상장했던 이유는 대만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장이고 세금 문제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 상장을 시켰던 겁니다. 지금도 그건 별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TSMC 사례를 가지고 SK하이닉스가 결국은 미국에만 상장을 했기 때문에 레이팅 된다는 말은 그건 원래부터 잘못됐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제가 되게 여러 군데서 말을 했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전 지금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부터의 그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몇 년 사이에 한 15% 비싸게 거래돼서 그걸 따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단기적인 데이터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싶기도 하네요. 뭐 전혀 틀린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최근에 TSMC의 프리미엄을 보면 대략 15에서 20%가 유지가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TSMC가 미국에 상장돼서 올라서 예를 들어 100원이 150원이 되면 본주가 그 50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할증폭만큼 유지하고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게 먼저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TSMC ADR이 미국에 상장돼서 거래하기가 편하니까 ADR이 올라서 따라갔다고 생각하지만 본주가 올라가서 TSMC가 그 20%의 프리미엄 갖고 올라간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TSMC의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요인은 ADR이 아니라 파운드리 업에서의 점유율이 60%가 넘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종류의 패블리스 기업들이 TSMC만한 제조사가 없다. 나 여기다 주문 줘야지. TSMC가 배짱을 튕기면서 지금 TSMC는 그 물량도 주고 매출도 주기 때문에 그 웨이퍼당 단가도 구할 수 있거든요. 단가가 정말 계속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회사가 있나요? 가격을 계속 올려요.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는 원래 가격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프리미엄에 거래되기 시작한 거지. 이게 최근에 뭐 ADR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는 전 이거는 다른 의견이 아니고요.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관점 중에 하나가 네. 그 마이크론이 상장되어 있는 미 시장에 우리나라 SK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우리나라가 지금 1, 2등 관련한 업계에서의 기업이고 마이크론이 3등인데 네.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이 마이크론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네. 뭐 6배, 7배 이렇게 주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4배, 5배 이렇게까지 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ADR이 미국에 상장이 되면 그거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밸류를 비슷하게 줄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미국에 가진 않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뭔가 연결고리를 가져가서 재평가가 돼서 좀 올라갈 거야 하는 기대감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것도 뭐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랑 미국에 상장된 ADR이 다르고 나는 죽어도 미국에 상장된 것만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네,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그렇게까지 불편한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에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왜 싼지 난 모르겠어 미국에 비해서.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알아서 한국에서 맞춰졌을 거라고 저는 믿는 편이고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 100 몇십조 달러쯤 되고 네. 그중에 60 몇 퍼센트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전체 2, 3%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하나의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얘가 미국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잠깐만 이런 주식이 이렇게 쌌단 말이야라고 생각한다는 건
지나치게 사람들을 주식시장 참여자들을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네. 시간이 걸릴 이슈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지금 다시 시장을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 그래야지만 좀 주가가 올라가고 할 텐데 지금 이제 연준의 행보를 보면은 이거 유동성이 과연 풍부할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게 하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7월 달에 금리 인상은 없다 쪽이 7월에는 없다. 거의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주밖에 안 됐지만 일단 감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유동성이 더 중요한 건 금리보다도 전 여전히 자산 매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 출연하고 그 다음에 아마 캐비너 씨가 청문회가 아니라 의회에서 아마 증언 비슷한 걸 네네. 했었는데 거기서도 시중의 유동성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산 매입이나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 정책을 바꿀 때는 미리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상 인하도 중요한데 더 시장에 중요한 단기 유동성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자산 매입을 쉽게 중단하는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단기 유동성의 풍부한 모습은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높다고 보고 지금 주가가 반도체, 그러니까 주식의 수요가 반도체에 너무 몰려 있어. 예를 들어 미국의 텍 섹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시적으로 절반을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게 워낙 시총이 컸기 때문에 반도체가 절반이 막 될까 말까 했었는데 최근에 절반을 넘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돈이 몰려서 유동성이 부족하게 느낀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걱정은 9월 달에 혹시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냐 이것도 있는데 네. 7월에 올리지 않았고 물가 상승률이 고점에서 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9월에도 사실 꼭 올려야 될 필요는 없겠죠. 미리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선거도 한 달 반 앞으로 남겨두고요. 저는 그래도 유동성 상황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연준 일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물가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일부 연준 의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혹은 가을까지 다 봤을 때도 추가적인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트리거들은 좀 제한적이다. 요번에 이제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면은 핵심 물가 상승률이 2점 몇 가지 떨어졌고요. 네. 거기에 이제 MOM으로는 사실상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 얘기는 그 핵심 물가 상승률에 떨어지는 에너지하고 음식료 같은 게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핵심 물가 상승률이 잘 잡혀 있다라는 얘기고 물론 이 핵심 물가 상승률에는 서비스가 포함이 되고 거기에는 운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랑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향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유가 영향보단 적기 때문에 지금 렌트하고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메디컬 비용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빠진다기보다는 안정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뭐 어떤 약간 음모론을 하는 분들은 약간 마사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시긴 하던데 네.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가 잘 잡히고 있는 걸로 보면 핵심 물가 상승률도 급격히 뛸 이유가 별로 없다. 캐비넛이 이번에 의회 증언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그런 변동성이 큰 물가를 안 보고 안정되는 것만 보겠다고 몇 번을 말했거든요. 네. 좀 믿어주시죠. 자, 저희가 이제 월모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죠. 요새 하도 이제 반도체 한국의 삼전익스가 글로벌리하게 이게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국장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월모브다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고요. 빅테크 기업들로의 자금의 좀 이동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애플이 장중에 시총 1위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물론 뭐 반도체 투자, 국장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는 이 애플의 시총 1위에 대한 뭔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투자의 관점을 좀 이쪽으로 옮겨가야 될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무조건 한 곳 투자이긴 해요. 저도 물론 그렇게 못해서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 네.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오르면 괜히 과거에 배운 것처럼 뭐 자산 배분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다 틀렸죠. 왜냐하면 무조건 반도체가 특히나 메모리가 1등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쪽에 너무 쏠리는 건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은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전체의 3%가 안 됩니다. 2%가 될 거야 이제는. 너무너무 적고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인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고 빅텍의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내가 한국 주식에서는 메모리가 크니까 메모리를 많이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미국 주식까지 투자를 하면서 메모리를 많이 한다는 건 그냥 한국 주식 메모리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신 그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이 움직이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도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애플이 신고가를 갔다는 걸 뭐 돈을 안 써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의외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애플은 이제는 IT 기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소비재 기업에 가깝고 소비재이면서 PER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네. 그럼 이 회사는 돈을 계속 벌 거니까 싸진 주식을 샀다라고 보는 것도 훨씬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메모리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괴리가 엄청나더라고요. 수익률 괴리가. 물론 네.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와 비반도체 종목들의 괴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M7 종목들에 있어서의 투자의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애플을 비롯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네요. 동시 너무 맞는 네. 말이고요.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오르는 주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그쵸. 영원히 빠지는 주식이 없고, 그러니까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등 쫙 있잖아요. 네. 이런 주식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주식이 잘못되면 너무 슬픈 얘기지만 일단 제가 먼저 잡을 잃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그건 일단은 기본적인 회사이고 걔네들이 기본을 깔아주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게 좋으니까 메모리가 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핵심된 내용은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봤다면 가장 핵심은 이제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잖아요. 위원님,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또 어떤 얘기가 안 나오는지 뭔가 주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목요일 날 아침에 아마 알파벳, 우리 아침 딱 일어나면 알파벳 네. 실적이 나와 있을 나올 거예요. 아마 요 겁니다. 시간쯤이면 나와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알파벳은 실적이 나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 실적은 좋을 거고 보통 가이던스도 뭐 대충 내가 매출이 얼마쯤 될 거야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회사가 뭐 좋은 얘기를 할 거라는 건 명확한데 아마 사람들은 계속 그걸 물어볼 거죠. 너희들의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지금 얼마가 됐는데 진짜 너희들이 투자한 거에서 얼마나 번 거냐 이런 얘기를 계속 실적하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설비 투자 올해 얼마 할지를 물어볼 텐데 그건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이 2분기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내년 설비 투자를 얼마 할지를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아마 이제 올해 게 상향이 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거나 저는 상향이 약간 될 거로 보는데 왜냐하면 워낙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상향하지 않으면 똑같은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알아서 내년 추정치를 상향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 제민나이의 성능이라든 이런 등등등을 엄청나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플에 있는 CEO 순다르 피차이가 뭐 되게 멋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겠죠. 얘기는 분명 멋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후질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아무리 멋있게 2029년까지 TSMC의 회장이 문제 없다니까 해도 아닌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구글에서 아무리 멋있게 말해줘도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의 결국은 싸움인 것 같고 네. 그때에 비해서 주가가 더 오래 긴 약세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오픈마인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을 100번, 한 번 하면 눈이 높잖아요. 10번쯤에서 잘 안 되면 눈이 낮아집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지금. 10번 했는지 3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시는 내가 한 10번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는 아니구나. 내가 후지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눈을 낮춰야 아니었구나.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인데 네. 아직 우리는 지금 소개팅에 비유했을 때는 한 번밖에 보지 않은 상태다. 2번인데 모르겠어요. 그걸 몇 번으로 자신감이 좀 해석했는지는 높다. 모르겠어요. 예. 저는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할까 봐 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아주 얄팍한 지식의 저의 질문입니다. 쇼티지가 지금 계속 메모리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 일부가 우리는 지금 캐펙스 투자 하고 싶어도 메모리 수급이 안 돼서 이거 조금 슬로우해질 거야. 캐펙스 투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뜻과 똑같냐면요. 지금 우리의 모델,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 LMM 모델 이런 게 있잖아요.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어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약간 가격 압박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메모리 기업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을 비롯해서.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가격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약간 이제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뭐 네네. 전문가가 네. 괴수의 딜레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애플은 잘 생각해 보시면 LMM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가격 압박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뭘 개발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알파벳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뭘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뭐 너무 비싸고 투자 못해 이러는데 만약에 다른 그 개발하는 업체가 그래? 넌 안 할 거야? 난 할 거야. 내 모델이 갑자기 확 좋아질 거잖아요. 지금 몇 달 사이로 경쟁하고 있는데 네. 이걸 미국 사람들이 서로 다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죠? 담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럼 미국의 마이크론 이슈도 있고 한데 저는 그것까지 가는 거는 좀 과하지 과하다.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남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경쟁에서 먼저 내가 뒤로 빠지면서 너무 비싸서 난 못할 것 같아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CXMT가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을 하는데 그때 TXMC가 되게 싸게 상장을 해요. CSMT가. 되게 밸류에이션이 낮고 시가 아니죠. 캐파 비중으로 보면 원래는 예를 들어 뭐 100원이었다면 네. 캐파 비중으로 보면 지금 반밖에 안 되게 상장을 하거든요. 얘를 사는 수요가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싸게 상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상장이 되고 트레이딩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조금은 희망사항인데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가 한 차례 딱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 위원님을 뵐 텐데 그때 우리가 부디 웃으면서 시장에 좀 걱정했었던 그런 먹구름이 사라졌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근데 이제 알파벳하고 아, 테슬라밖에 없어가지고 다음 그게 주에 어떤지 또 좀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죠. 네. 근데 사실 구글이 제일 알파벳이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근데 또 메타랑 마소도 있어서 네. 거기도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빅테크 실적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서 이번 주 시장을 좀 심리가 돌아서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이 과연 저점일까? 저점이다. 많이 빠졌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은 하고 있는데 시장이 쉽게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심리의 문제인지 수급의 문제인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물음표만 던지고 그 대답을 찾기 참 어려운데요. 그 안에서 이 흔들리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프로TV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도 그렇고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